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수소 쪽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오늘 휴일인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제가 절 좀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께 좀 약속을 드린 게 있어요. 자, 어제 아침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죠. 자,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정부에서 수소차 쪽을 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뭐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시겠지만요. 뭐 좀 작년 정도부터 주식을 하셨다라면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정부에서 밀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갖고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뭐 못 믿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수소 경제 우리 정부에서 왜 수소 경제로 가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뭐 한번 좀 지금 영상을 제가 한 개로 그냥 통으로 다 찍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 길어지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뭐 처음에 앞부분만 조금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도 아까운 영상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것들도 1시간짜리 영상인데 좀 보면요. 뭐 100만 원씩 받고 했던 강의 뭐 이런 제목을 붙여 갖고 올려드린 그 영상마저도 한 20분 남짓 되더라고요. 한 평균적으로 보면 3분의 1밖에 안 봤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영상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공들여 갖고 보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제가 종목을 하나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거기서 나온 한 종목, 말씀드린 한 종목, 그것만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큰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은 재미로 보는 영상이 아니에요. 물론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뭐 각국 정부 얘기나 뭐 음모론 쪽 그다음 연준 뭐 이런 쪽들 뭐 그런 얘기도 아마 나중엔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밌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본질적인 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 채널은 돈을 벌기 위해서 보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지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야, 돈을 받고 강연회를 하고 강의를 하면 눈이 동그래져 갖고 초롱초롱해서 잘 듣는데 잘 보고 잘 듣고 잘 배우시는데 왜 공짜로 하는 건 잘 안 볼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 공짜라서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나온 한 종목 요거만 하더라도요.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나 있다라는 거, 뭐 의심나시는 분 계시면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그 영상 어딘가에는 종목 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뭐 상당히 좀 기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영상 좀 그냥 건너뛰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뭐 저를 위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올려드리는 데일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귀찮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찍어 올려드리는 이유는 좀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 뭐 그러면 좀 저도 나름대로 뭐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살았으니까 착한 일 하나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예요. 자, 지금 그리고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이런 것들 다 좀 눌러 주시고요. 자, 뭐 아침마다 데일리로 저 아침 시황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부자 되는 좋은 습관이다라는 거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정부에서 수소경제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지금 현재 상황부터 조금 보고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수소 쪽을 많이 막 외쳐대는 쪽이 이쪽이에요. 뭐 우리나라, 예,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중국. 자, 이쪽이 수소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것도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오늘 영상하고
지금 이 영상하고 다음에 올려드릴 영상, 그쪽에 아마 그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2022년까지 정부에서 갑자기 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수소차 막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자, 요게 아마 재작년 정도에 갑자기 뭐 이런 걸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런 거였죠. 정부에서 한 얘기는, 자, 2022년까지 수소차, 자, 6만 5천 대. 기존에는 원래 계획에는 15,000대 정도, 그 정도 보급하겠다. 이런 게 2022년까지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15,000대 정도에서 65,000대 정도로 굉장히 좀 그 목표치를 굉장히 크게 늘려서 잡았죠. 자, 그리고 수소 충전기도 310기 정도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처음으로 수소 충전소가 생겼죠. 이건 실제로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전기 버스를 1000대를 보급하겠다. 정부에서는 이런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수소차 관련해 갖고 연도별 뭐 민간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 그냥 우리 시청자님들이 살펴보셔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자, 그리고 예, 현대차 쪽에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수소차 쪽으로 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계획에 2022년까지 수소차 캐파를 3,000대에서 11,000대 규모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규모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R&D는 연구개발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R&D 및 설비 확대를 위해서 7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수소차 섹터들이 테마로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정부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심심한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어제 아침에 그 수소차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아침 시황에. 어제는 4월 17일이었겠네요. 2020년 4월 17일. 자, 근데 뭐 수소차 섹터들이 거의 대부분 좀 올라서 시작해서 장중에 상당히 투기적인 시세를 줬어요. 자, 요거는 정부 쪽에서 좀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그 중에 대장주 성격이 있는 종목이 어떤 거다라는 것만 알았으면, 엊그저께 정도에서는 선취매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많게는, 상한가 찍은 종목도 있고, 뭐, 웬만한 거 20% 이상 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뭐 그 정도 수익은 여러분들 주머니로 챙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이에요. 그냥 재미로 보고 웃고 넘기는 그런 영상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뭐 현대그룹의 협력사들 이쪽에 수소 전기차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뭐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예, 이렇게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가장 좀 열심히 이 수소차 쪽을 밀고 있고요.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은 어떠냐?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올해 올림픽은 물 건너갔죠. 물 건너갔는데 원래 계획에 올해 도쿄 올림픽을 아베가 수소 올림픽으로 명명을 했어요. 자, 뭐 그만큼 수소버스도 100대를 운영하겠다. 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뭐 올림픽 때까지 수소차 4만 대, 수소 충전기 160개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차질은 많이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저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 수소차 쪽 이런 쪽을 굉장히 좀 많이 밀고 있는데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이 친환경차 이런 부분들을 밀고 있는 거는 또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내연기관 자동차, 우리나라 현대차나 뭐 이런 쪽을 따라오려면 중국이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자, 이 부품 수가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 엔진에 대한 기술력들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판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면 저 엔진 차량 말고 전기차나 수소차 뭐 그런 거는 출발 선상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뭐 저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을 막 더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쪽도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급해주고 그 다음 차도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죠. 자, 이들은 자기들 판이 자동차 시장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주도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판을 빨리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수소차 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얘기가 틀립니다. 약간은 좀 얘기가 틀리는데 자, 이 틀린 얘기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기차가 맞아, 수소차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이걸 갖고 싸우시는 분들도 봤어요. 야, 뭐 전 세계가 다 전기차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수소차, 뭐 우리나라만 수소차 그러는데 그러니까 꼬라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전기차 그 충전 어떻게 할래니? 뭐 몇 시간 충전해 갖고 타고 뭐 지금 기름 넣는데 몇 분이니까 넣는 거지. 너 몇 시간 동안 충전할래? 수소차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전기차하고 수소차 한번 비교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PPT를 원래는 아침 시황 방송할 때는 이 PPT 자료를 준비할 시간도 없고요. 그 다음에 HTS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부하는 자료 이런 것들은 오래 좀 두고두고 보시라고 제가 이 PPT 자료도 따로 만들었어요. 물론 뭐 전에도 제가 강연회 같은 거 할 때나 TV 방송 출연해서 이 정부가 왜 수소차 쪽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두고두고 볼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PPT를 따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기차하고 수소차 한번 비교 좀 해볼까요, 우리? 자, 보시면, 자, 테슬라의 모델 3 전기차하고 우리나라 현대차에서 만든 넥소라는 수소차가 있죠. 자, 요거를 비교해 놓은 그런 화면입니다. 자, 주행거리는요, 일단 한번 완전히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주행거리는 전기차가 뭐 300에서 500km 정도, 그 정도 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 좀 발전을 해서 좀 더 많이 가는 뭐 600 몇십 킬로 이렇게 가는 전기차도 지금 생산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일반적인 형태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기차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km 정도 가니까,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590에서 610km 정도를 한번 충전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이쪽은 수소차가 좋네요. 자, 그리고 충전 시간을 보면요. 자, 이 완속 충전 같은 경우는 7시간에서 8시간 걸립니다. 야, 이거 뭐 배터리 충전하는데 7시간, 8시간이라. 자, 그리고 급속 충전으로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30분 정도가 걸려요. 전기차는. 역시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3분에서 5분이에요. 이건 수소를 충전하는 거니까 금방 가능한 거죠.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수소차가 좋네요. 뭐 게임이 안 되게 수소차가 좋죠. 그런데 이 부분 이 충전기 가격, 자, 요걸 갖고 이 수소차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충전기를요.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한 기에 한 5천만 원 정도 하고,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예요. 가정용도 있습니다. 이 전기 충전기 같은 경우는. 자, 가정용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충전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자, 근데 이 수소 충전기를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자, 한 기당 수소차, 그 수소 충전기 같은 경우는 15억에서 30억 정도 합니다. 야, 15억에서 30억. 그럼 천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1조 5천억에서 3조 정도는 드네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이번 시간에는 깊숙하게 들어가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영상, 거기서 제가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충전기 같은 경우는 게임도 안 되게 전기차가 싸죠. 그리고 차량 가격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전기차 모델 3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수소차 넥소는 6,890에서 7,220만 원. 자, 그래서 일단 차량 가격 요런 것들은 일단 수소차가 좀 비쌉니다. 자, 요런 장단점이 있고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딱 단절돼서 갈 수 있는, 서로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둘은 같이 병행해서 가게 될 겁니다. 병행해서 가게 될 거고. 자, 근데 우리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죠. 친환경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친환경은 아니에요. 친환경은 아니고, 나중에는 제가 보고 전기차 섹터도 한번,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는 분야도 너무 많고 너무 길어서 조금 하려면 시간이 좀 상당히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수소차 쪽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소차 쪽, 그리고 또 주가 움직일 때 보면 전기차 쪽보다 수소차 쪽이 훨씬 더 화끈하게 움직입니다. 정부에서 수소 경제하면서 외치면서 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수소차 쪽을 먼저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전기차 쪽도 해부 수준으로 막 그렇게 보려고 하면요.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이것만 하더라도 영상 수십 개 찍어야 될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하나만 하더라도. 자, 그런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수소차 쪽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거예요.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물론 다음 영상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요. 수소를 생산하는 이 방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많이 수소차, 수소경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생수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전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기 계질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현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부생수소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그 석유화학이나 정유 이런 공장을 돌리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수소를, 그걸 부생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런 것도 있죠. 수전의 방식이라는 건 요게 수전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천연가스 LNG 쪽 이런 데서 뽑아내는 수증기 계질법이 있어요. 자, 이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이런 수소를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 하나 짚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진짜 친환경이냐,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전기차 하면, 전기로 가는 거니까, 뭐, 거기서 나오는, 뭐, 그런 건 없죠. 공해 물질들, 이런 걸 배출하는 건 없습니다. 수소도 마찬가지로,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이 수소를 연료로 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자동차인데요. 그걸 이용해서 달리는 자동차인데, 이 수소차는 전혀, 예,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친환경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을 해서 굴러다니는 차죠. 그러면 그 전기는 뭘로 만듭니까? 그 전기는 자, 지금 뭐 우리나라에 이 자동차 충전소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뭐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인프라가 돼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전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석탄이나 석유를 떼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석연료를 이용을 해서 만든 전기를 자동차에다가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친환경차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럼 수소차는요? 수소차도 마찬가지 지금으로 봐서는 친환경차가 아닙니다. 친환경차가 아니고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CO2, 이산화탄소죠. CO2량이 이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되는 수소보다 한 5배 정도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친환경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각국의 이해관계나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것들 뭐 내연기관을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이 수소차로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수소차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이 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조금 예, 다 끝까지 다 모시니까 조금 짧게 그냥 일단 뭐 1편은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하나 볼 거예요. 하나하나 보고 나면 아,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미는 거구나. 그럼 수소차 쪽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 그리고 또 수소차 쪽을 하려면 어떤 쪽을 중점으로 봐야 되겠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 이 영상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